네, 안녕하세요. 문수 멘토입니다. 저는 현재 블리스에서 정보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에 대한 자세한 경력은 여기 오른쪽 화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력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저는 정보학에 대해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보학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면접 그리고 합격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블리스에는 고려대 정보대학 컴퓨터학과 출신이신 스터디 코디네이터 세음쌤이 같이 있는데요. 저는 세음쌤과 함께 블리스에서 정보대학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리스에서 작년에 정보대학 컴퓨터학과에 합격한 수강생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분의 자기소개서 면접까지 다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호텔 경영학과 출신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의아해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합격생들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당연히 동일계뿐만이 아니라 비동일계 분들까지도 충분히 합격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동일계가 아닌데 정보대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학이라는 시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은 OT나 설명회에서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정보대학 합격을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는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고려대학교 편입 전형이 바뀌게 되었죠. 1차에서 필기시험을 똑같이 보고 2차에서 서류와 면접 평가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순서에 맞춰서 먼저 필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정보대학 편입시험에 미적분과 정보학이 둘 다 있는 만큼 제가 미적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미적분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유형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문제 단답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문제들, 한 7, 8문제의 문제들은 거의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푸는 능력을 가지셨다면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하지만 그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형 안에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합격생 분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소 90점 이상은 받아야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미적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리스 미적 담당 멘토님의 OT 영상 그리고 설명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보학 얘기를 하면요. 네, 정보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미적분학 그리고 정보학 둘 다 만점을 위해 저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간단한 개념이라던가 코드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들만 있으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편입 시험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유형이 나오게 되었죠. 바로 손코딩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작성을 하실 수 있더라도 정말 현장에서 원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작년 정보학 시험에서도 평균이 10점, 20점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블리스에서도 7월에 2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를 대관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의 결과를 보면은 손코딩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코딩이 어떤 느낌인지 또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7월 모의고사 문제를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보학 시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손코딩을 확실하게 헤쳐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물론 강의도 보시고 많은 문제도 풀어보시고 하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실전과 같은 상황에서 직접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수강생 중에서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고 잘 따라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 블리스에서 주관하는 실전 모의고사를 참석을 못 하셨는데 시험장에 가보니까 그 분위기, 그 느낌들이 적응이 되지 않아서 좀 불합격한 그런 아쉬운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전과 같은 경험, 시간을 재고 그 안에 내가 얼마나 풀어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블리스에 대해 가볍게 홍보를 해보자면 블리스에서 이번 7월, 8월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직접 연세대나 고려대를 대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보대학 여러분들이 편입시험 보시는 것처럼 1교시 미적분학 그 다음에 2교시 정보학 시험을 저희가 직접 문제를 출제해서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전과 같은 훈련을 원한다면 저희 블리스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치러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보학만 수강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블리스에서 하는 모의고사
네, 미적분학, 정보학 모두 다 시험을 치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이런 실전 훈련을 최소 한 번 이상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필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만한 서류와 면접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에서 면접 전형이 생겼는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블리스에서는 작년 정보대학 합격생 분들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학사 편입에 성공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작년까지도 학사 편입은 고려대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이 이 동일계, 비동일계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 학사 편입 성공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확인해 본 결과는요, 비동일계에서도 충분히 정보대학에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블리스 합격생 분도 호텔 경영학과를 전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른 합격생 분들의 데이터도 살펴보면은 기계공학과에서도 합격하신 분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전적대학 꼭 컴퓨터 관련 학과여야 되냐?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비동일계에서 합격하신 분들은 관련 학과에 대한 활동을 1개 이상은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동일계여만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비동일계여도 내가 관련된 학과에 대한 준비를 했고 충분한 열정이 보인다면은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대외 활동에 관련해서 이제 두 분류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관련 과를 준비하면서 대외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관련된 대외 활동 해놓으신 거 잘 정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면접 때 이제 너무 까먹지 않도록 잘 유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불안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동안 대외 활동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작년에 저희 블리스 합격생 분이 했던 방법은 부트캠프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트캠프를 참여를 하면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관련된 분야를 빠르게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트캠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학회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원래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 지식이 조금 있다 하시면 관련 대회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뭐 가고자 하는 분야에 지식이 많이 없으시다면 인터넷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의들을 따라가 보시면서 작은 프로젝트, 정말 거창하게 막 몇 달이 걸리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작은 1, 2주짜리의 간단한 프로젝트라도 진행을 하셔서 내가 이 분야에 이 정도 열정이 있고 이런 활동을 해봤다 라는 점을 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대외 활동에 대해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잊지 말으셔야 할 점은 대외 활동을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대외 활동을 왜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하시면 당연히 인공지능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하셔야 자기소개서 쓰기도 더 편하고 면접 때도 관련돼서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일 텐데요. 네, 그러면 작년에 실제로 학사 편입에서 고려대 면접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면접관 분들은 한 두세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면접 시간은 약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면접에 대한 질문은 자기소개서 기반의 인성 면접이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성 면접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소개서 안에 들어있는 전공 지식에 관한 내용들도 조금씩은 물어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외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을 받았었는지 몇 개만이라도 조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앞으로의 목표를 가장 먼저 물어봤었고요. 부스트 캠프를 했었는데 거기서 한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뭘 배웠냐, 어떤 지식을 활용했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인공지능 관련된 연계 전공을 들었는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과목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접에 관련해서 저희 블리스에서는 작년에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와 이제 스터디 코디네이터 멘토님, 그 다음에 이공계 컨설팅 멘토님과 함께 이제 저희가 교수님 역할을 하여서 실전과 아주 비슷한 환경에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다른 멘토님 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에 있는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질문하셨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내에서 전공적인 부분들, 심화적인 내용들을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제가 원래 이제 컴퓨터 관련 그런 동아리에서 회장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수백 개의 자기소개서도 확인을 해보고 면접을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담당 교수님께도 많이 조언을 받았는데, 그러면 교수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면접을 볼 때 중요할까?
정보화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접관 역할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를 두 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진로가 명확해야 합니다. 편입에 성공을 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진로가 명확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자기소개서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진실성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막 내용을 과장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차피 교수님들이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한 내용들만 구성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신 활동들, 중구난방으로 이것저것 막 많이 부풀려서 막 많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된, 정말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내용들 한두 개를 좀 더 자세하게 진실성 있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면접을 담당을 도와줬었고요. 그리고 이런 모의 면접하는 과정들을 저희가 다 촬영을 해서 이제 학생분들께 다 전달해 드렸어요. 면접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뭐 면접 태도라던가 답변 방식들에 대한 저희가 피드백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정말 블리스에서 모의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더라도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자신이 면접 보는 모습을 직접 촬영을 하시고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의 면접에 대해 말로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 자료 화면을 통해서 실제로 모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저희 실제 작년 블리스 학생의 자소서 1번 문항, 네, 마지막 문단을 가져온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소개서를 보시고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영상을 멈춰놓고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네, 저는 첫 번째로 인공지능 모델의 구현을 위해 CS 지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와인 추천 시스템 구현 당시에 뭐 백엔드, 프론트엔드,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부분들 중에서 본인이 어떤 스택을 담당을 했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네, 특히 이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 합격하신 수강생분이 면접을 보실 때 교수님께서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이제 수강생분도 수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수강생분께서 약간 단순하게 인공지능 모델 하면 선형대수학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름의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이제 학생분께 전달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모범 답안은 이제 보통 인공지능 하면 선형대수학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학습을 하기 위한 가중치라던가 나중에 거꾸로 오는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에서 이제 선형대수학의 행렬곱 정도의 간단한 지식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 함수들에 대한 얘기,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라던가 이제 뭐 렐로 함수, 그런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 내가 수학적으로 어떤 함수의 모양이나 그래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좀 더 AI 지식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도록 제가 피드백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런 예시들처럼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어떤 질문이 올 수가 있는지에 대한 예상을 하시고, 또 그만큼 어떻게 자세히 내가 한 일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고 그걸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아직까지 정보가 잘 없는 고려대학교 정보대학의 아주 알짜배기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밑에 댓글로 궁금한 점을 달아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블리스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전문 멘토 문수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